네, 안녕하세요. 도시경찰학 조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경찰 공무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어, 이름만 봐도 상당히 중요한 법이죠. 또한 경찰 공무법은 수많은 이제 하위 법률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양이 방대한데, 일단 오늘은 이제 법률이 있죠. 법률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 3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도는 A급이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역시 목적인데, 그죠? 뭐 경찰공무법은 국가공무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국가공무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그 때문에 경찰공무원에게는 먼저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자, 거기에 이제 경찰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공무원법에 준용을 받습니다. 정의 쪽은 시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용, 전보 읽어두시고 복직도 시 뭐 가볍게 봐도 좋습니다. 자, 먼저 경과의 구분인데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부분이죠. 자, 경과의 구분에서 위임 보시면 경과에 대한 이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합니다. 대통령령. 그것이 밑에 있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입니다. 경찰공무법의 하위 법령이죠. 내용 보시면 총경 이하에게 적용되고 경과 다 알고 있죠. 다만 수사 또 안보 수사 있죠. 안보 이쪽은 경정 이하에 적용합니다. 경과는 4개 있죠. 일반 수사, 안보, 안보 수사인데 뭐 편의상 안보 하겠습니다. 특수는 항공과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경과는 신규 채용할 때 부여합니다. 그래서 경과는 부여해야 한다 되어있죠.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경과의 폐지 병합 신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오죠. 또 경과에 대한 위임이죠.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대한 것인데, 자, 이것도 역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닥지 이제 중요한 위원회는 아니고, 그죠? 가볍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도 상세 내용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이고, 여기 내용은 몇 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구성 57. 위원회 수에서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가 57이죠. 그리고 조직에서 위원장은 인사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경 이상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게는 이제 외부 인사는 없죠. 전부 다 현직 경찰로만 구성이 됩니다. 자, 직무 읽어보시고 직무대행. 자, 위원장이 이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는 일단 최상위 계급 그리고 선임의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뭐 경찰이 이제 계급 중심의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도 먼저 계급이고 그 다음 짬밥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급 최상위 계급이 같다면 선임. 물론 이제 해당 계급에서 선임이에요. 자, 다음에 회의 읽어두시고 의결 जन족수 이것은 제지기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 있죠. 이건 성격이 위에 보시면 경공법에서 자문에 응합니다. 자문. 따라서 성격은 자문기한이죠. 사실 자문기한이니까 그죠. 의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항은 뭐 편의상 둔 것 같아요. 예. 자문기한이고 자문사항을 의결하는 거죠. 자문사항을 굳이 한다면 그래서 제과 기억합니다. 제과. 보통은 뭐 제과 출간인데 그죠. 자, 이것은 제과로 합니다. 그래서 의사 전교수와 의결 전교수가 따로 없습니다. 제과. 자, 기능은 읽어두세요. 그죠? 뭐 기능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자, 다음 뒤쪽 가겠습니다. 임용권자인데 이쪽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골치 아픕니다. 자, 좀 편의상 거죠. 제가 그 하위 법률인 시행령, 즉 임용령의 내용과 동시에 그죠. 같이 이제 법률과 동시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총경 이상 경정 이하죠. 자, 기본입니다. 총경 이상은 일단 경찰청장이 추천, 행안부 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할 때 항상 국무총리 거치죠. 의미 없고 그죠? 확인하시고 그래서 추천, 제청, 임용이에요. 자, 하나 유념하실 것은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이죠.
소속이라면 청장이 제청이 되는데 제청권은 향후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거죠. 그만큼 이제 경찰에 인사해서 가지고 향후부 장관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 조직의 어떤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독소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자, 그럼 경정이하죠. 경정이하는 이것은 경찰청장이 임용합니다. 청장이. 그래서 총경이 사원 대통령, 경정위원, 경찰청장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다만 위에 보죠. 총경이죠. 총경인데 전보휴직, 직위제, 강등, 정치, 복직이죠. 이건 쉽게 말해서 그죠. 임면외라고 생각하세요. 임면. 자, 임면은 뭐냐면 처음 총경에 임명되는 것과 거기서 나가는 것, 면직을 말합니다. 면직. 그래서 신분 관계 어떤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면이에요. 그래서 임면외라는 것은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청장이 합니다. 자, 다음 밑에 다만 보죠. 다만인데 경정이죠. 원래 경정이라면 청장이 해야 되지만 신규 채용, 성진 임용, 면직이죠. 자, 신규 채용과 성진 임용은 처음 경정이 되는 겁니다. 면직은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임면, 중요한 거죠. 중요하니까 이것은 청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대통령에게 임용권이 있어요. 다만 이제 차이가 그죠.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임용하지만 청장은 제청이 아니고 추천이죠. 추천. 하지만 여기는 청장이 제청합니다. 그래서 경정 이하에 대해서는 청장에게 확실한 거죠. 독보적인 인사권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위임입니다. 경찰청장은 다시 위임할 수 있어요. 자기 권한을 위임하는데 누구에게? 시도지사, 자, 국가수사본부장, 수석기관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에게, 시도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4명에게 시도지사, 국수본, 수석기관장, 시도청장이죠. 그리고 시도지사는 다시 경찰위,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도지사기 임용권 위임인데 이것은 위에 법령의 내용은 상세히 규정한 것입니다. 보니까 경찰청장은 나오죠. 네.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기 위임합니다. 무엇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 중 경정이죠. 경정과 경감 이하입니다. 경감 이하. 근데 경감 이하는 기본적으로 임용권을 위임합니다. 하지만 경정에 대해서는 전보 파견 퇴직 직위제 복직이죠. 자, 다 외우지 말고 어떻게? 임면외입니다. 임면외. 그래서 자,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자, 요것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감회 같은 경우도 그죠. 그러니까 신규 채용과 면직 중요한 거죠. 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경감이와 임용권도 가장 중요한 신규 채용과 면직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위임합니다.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여기서 하나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인데 거기서 경찰서에서 지구대 파출소는 제외됩니다. 제외. 자, 여기는 따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이것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해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장이 누구냐? 경찰대 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비용원, 그리고 시도경찰청입니다. 자, 이것을 통틀어서 소속기관 부릅니다. 그 장에게 역시 보죠. 경정의 전보 쭉 나오죠. 자, 아까 또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감 이하의 임용권이죠. 자, 이게 나왔는 거죠. 위에 시도지사와 차이점이 뭐냐면, 자, 경정의 전보 파견이 쭉 있는데, 이놈 같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경정의 임면 외에는 이렇게 위임하는데, 경정의 임면은 누가 합니까? 자, 그것은 윗조문에서 봤죠. 이것은 네, 대통령이 하게 되죠. 대통령. 그래요. 그래서 청장이 이것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리고 경감 이하는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는 전체를 이용합니다. 임용권 전체. 하지만 시도지사는 임면 말고를 위임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잘 기억하면
신문을 볼 때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이건 위임이 아니고 오죠. 자, 원래 위임을 하게 되면 권한 자체가 이전하죠. 하지만 자, 이 경찰권 임용령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쭉 읽어보시고 필요할 때 임용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임을 했음에도 임용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다음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문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죠? 그다지 뭐 정리하기 어려움 자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3개 정리해보죠. 자, 다음에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자, 이것을 위임하는데, 자, 방금 윗 조문에서 경찰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자, 일정 사항을 위임했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기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합니다. 위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의 권한은 다시 위임이 됩니다.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 자, 이것을 제외한, 예, 제외한. 자, 다시 위쪽에는 조문과 좀 비교해보죠. 자, 위에 조문에서 그죠? 아, 이것을 안 지우니까 올라가네요. 예, 네, 그럼 두겠습니다. 자, 시도지사 여기 보세요. 보시면 경감 이하인데 신규 취업 및 면직은 제외되어 있죠. 이것은 원래 시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청장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저기 다시 밑에 조문에서 승진 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이렇게 표시한 것이에요. 승진 임용 제외한. 그래서 경위, 경감에 대해서의 승진 임용이죠. 그죠? 자,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위임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감, 경위의 승진 임용에 대한 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합니다. 행사하는데 위쪽에 있는 조문과 비교해보면 임용령 4조 1항입니다. 네. 신규 채용이 면직이 되어 있죠. 이유가 구분하세요. 이것은 위에는 신규 채용과 면직만 나와 있고, 그죠? 자, 다시 4조 4항은 승진 임용에 관한 것이에요. 승진 임용.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임면이라는 용어를 정리할 때 그때는 승진 임용, 신규 채용, 면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갈라져요. 여기서는 신규 채용과 면직은 애당초부터 제외되고, 그죠? 승진 임용은 이것은 위임이 되는데 다시 재임할 때는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 임용에 대한 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권한을 자, 이렇게 위임받죠. 받는데 다시 또 위임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임용권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다시 시도지사와 시도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 여기선 일단 제쳐놓고 시도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도청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이때는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할 때는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도청장의 임용권 위임이죠. 자,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청장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임하게 되면 청장은 다시 위임하는데 소속 경감 이하입니다. 경감 이하의 전복권만을 위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경찰청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하나죠. 그죠? 전복권입니다. 경감 이하에 대한 전복권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죠? 한 개 한 개 정리하시면 이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8조 임용 자격 및 기획서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경찰 공무원 법은 A급이나 있죠. 그죠? 상당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자, 거기서 8조 1항을 보시고, 그죠? 8조 2항 갑니다. 2항에서 자, 이런 경우는 경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국적, 복수국적 아주 간단하죠. 두 개.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국적은 경찰 공무원의 임용 기획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가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보게 될 국가 공무원과 비교가 됩니다. 그 때문에 그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도
일반 국가공무원 될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두 명이죠. 그래서 누군지는 뭐 여러분이 기본 수업 시간에 했을 거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인데 잘 보세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이는 모든 계획 사유는 이것은 나중에 그죠?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특히 사후는 다릅니다. 자, 밑에 참고 보시면 단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훼손법에 따라 신청 기한 내에 면책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면책 불허가 면책이 안 된다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만 당연 퇴직합니다. 그래서 전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 물론 복권은 안 됐습니다. 복권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아예 면책 신청하지 않거나 아예 또는 너 면책 안 된다 불허가 결정 나거나 면책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당연 퇴직을 합니다. 이런 사유가 아니면 당연 퇴직을 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자격정지 이상이죠. 이상. 그래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 선고를 받으면 자, 이건 당연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고 형의 선고 유예를 받습니다. 이때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안 되고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중에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죠. 당연 퇴직과 결부에서 주의해야 되는데 단 일정한 범죄입니다. 휴대, 성폭력, 청소년 대상 성범죄, 직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이 있죠. 이런 경우로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때는 유예기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자, 그때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그죠. 임용 결격이니까 그 기한이 지나면 당연히 임용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퇴직하는데 자, 이런 모든 유예기한 중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범죄,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당연히 퇴직됩니다. 그 때문에 4, 5, 6호는 특히 잘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7호, 8호 정리하는데 그죠? 자, 7호 먼저 보죠. 보니까 300 이상 벌금 2년이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죠. 자, 8호는 100만 이상 벌금형이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효일때 너무 기니까 이것은 앞에 것은 302년, 103년이죠. 어떻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8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건 300이지만 100이고 그죠? 그렇죠? 3년이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거의 성폭력이에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이고 302년은 횡령과 배임입니다. 업무상 횡령도 횡령에 포함하면 되겠죠. 머릿속에 정리할 때는 302년과 103년이 있는데 103년은 성폭력, 자, 그리고 302년은 횡령 배임 정리하세요. 자, 다음에 9호는 미승인자에 대해서 형 또는 치료 과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승인자에 대한 일정한 범죄인데 미승인자라는 범죄는 이것은 그죠? 300, 100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형만 확정이 되면 무조건 임용 결격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7, 8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은 더 세죠. 그래서 성폭력과 성범죄인데 둘 다 이것은 미성인자에 대한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죠? 자, 민님이 지나든 관계없어요. 예,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 파면해임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획사유는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 안 나와도 그죠? 다른 것을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해요. 벌금이 분리인재 선고인데, 자, 여기서 뭐냐면, 자, 경합범 문제입니다. 경합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8조의 제 2항 7호, 8호 나오죠. 바로 7호와 8호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벌금형의 액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300, 100. 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 만약에, 그죠? 단독적으로 이 범죄에 대해서는 300이 안 되는데, 이 범죄와 이제 결합된 다른 어떤 실질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이것이 가중될 수 있어요. 가중되면 졸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법에서 자, 규정된 저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 선고. 자, 이렇게 해야 당사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적해줄 수 있죠. 자, 여기서 국가공무법에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참 많네요. 쉽지 않네요. 그죠? 이것은 정리하기가. 자, 뒤쪽 보죠. 자, 뒤에 보면 이제 공무원 임명 계획서인데, 이 국공법이죠. 국가공무법입니다. 국공법. 그래서 이것이 실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경찰공무법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첫째 보면 여기 국적이 없고, 그죠? 여기는 피성년 후견에만 있죠. 아까 경찰공무법엔 2개 있었는데 하나 빠졌죠, 그죠? 찾아보 비교해 보세요. 예. 자, 그리고 쭉 넘어가다가 6조 2보죠. 보니까 302년 나왔죠. 자, 6조에 3에서 103년. 자, 같죠? 같고, 범죄도 보니까 같은데, 다만 103년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나다 3개 있는데, 가는 같아요. 성폭력 범죄. 자, 하지만 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지법이죠. 자, 이 범죄, 그리고 다 특히 스토킹 있죠. 이 스토킹 범죄는 아직 경공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국공법에는 두고 있어요. 자, 6의 4는, 6조의 4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7, 8, 파면, 해임인데, 이렇게 파면, 해임 정력이 있으면 경찰공무원 될 수가 없죠. 하지만 국가공무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은 파면 처분받고 5년, 해임 3년 지나면 다시 그죠? 국가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뒤쪽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규 채용인데, 자, 이쪽 읽어두세요. 뭐, 경쟁 및 순계 신규 채용, 공개 경쟁 시험을 하고 해서 읽어두면 되겠죠. 자, 경력 경쟁 시험이 있죠, 그죠? 가끔 경력 경찰 시험이 치는데, 자, 여기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나 응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정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사유에 해당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사유가 나오는데, 그죠? 먼저 1번 국가공무법에 의해서, 자, 1항 사무입니다. 사무 사유로 퇴직하거나 퇴직 또는 71조 1항 1호, 자, 그래서 휴직기한 말로 퇴직한, 다시 말해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다시 재임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다. 그런데 모든 퇴직자가 아니고, 그죠? 첫 번째는 이제 보면 직제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에 따라서 퇴직되어서 또는 과원되어서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자, 상당히 본인은 억울하죠, 그죠?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 직제가 없어지거나 또는 정원이 줄어가지고 자, 자기가 퇴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기 요양인데, 장기 요양은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장기 요양을 하게 되면, 그죠? 자, 이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다시, 그죠? 회복될 뭐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퇴직을 하게 돼요. 자, 직군 휴직 사유죠. 해서 직군 휴직 기간 끝나고 퇴직을 합니다. 퇴직시키는데, 자,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재임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게 또 있어요.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그죠? 이런 제도를 둔 것이에요. 그래서 3년이고, 다만 공무성 질병 부상할 때는 5년까지도 인정합니다. 5년. 그래서 3년, 5년 외워둡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 3, 4, 뭐 가볍게 보시고, 그죠? 자, 5, 6도 이시 읽어둡니다. 읽어두시고, 그 다음 이제 8호 있죠.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입니다.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현재 경찰이 아니죠. 아닌데, 예, 경찰 공무원으로 임명합니다. 자, 이때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예외에 해당합니다. 네. 자, 물론 시험은 안 치겠죠. 이때는 안 치는데, 자, 편의상 여기에 이제 조문이 위치한 겁니다. 자, 다음 밑에 보죠. 자, 이는 경력 경쟁 채용 예외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일정 귀직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봉 이상의 징계 중 있는데 참고로 봐주시고, 그죠? 역시 계급정년 연한 계산이 있죠. 자, 전직 경찰로서 다시 임용이 되면 자, 계급정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때는 예, 그 전에 근무도 합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붉은색, 재임용 전에 해당 급의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때 시험은 채용 시험 물론이고, 그죠? 자, 기타 승진 시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부정행위 하게 되면
자, 시험을 정지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할 수 있고, 부정이 하게 되면 그죠? 5년 범위 내에서 자, 시험의 재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뭐 승진 시험 같은 경우는 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는 제가 아는 것이 없고 그죠? 과거 채용시험에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되어서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 12조에 2 보세요.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있죠. 자, 내용 봅니다. 누구든지 경영청문회 채용과 관하여 비위를 저질러 위조한 게 확정되죠. 확정되면 그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어떤 비위를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법원의 판단을 일단 우선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소급해 있죠. 자, 이런 합격 취소 처분은 소급해서 임용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근무했던 것이 그죠? 전부 다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인데, 이쪽은 내용 비교가 쉬우니까 직접 읽으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범명 있죠. 이쪽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채용시험에서 특히 중요하죠. 승진 같은 경우는 날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채용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것을 잘 유념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어려울 것은 없죠. 그래서 경정 이하 신규 채용할 때 적용하고 1년간 시범임용합니다. 그리고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 공무원이라는 것이에요. 자, 시범 임용 기간에서 제외된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임용하는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자, 그것을 인정 안 해요. 뭐냐면 휴직, 직위해제, 징계한 처분이 있죠. 그죠? 그래, 징계해서 모든 것이 아니고 정직 또는 감봉인데 이것은 왜 필요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파면 해임 같은 것은 나가야 되니까 그죠? 어차피 필요가 없고, 또 15종에 있는 경찰 공무원을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정직이 아니고 강등할 수도 없죠. 이게 순경인데 순경에서 강등할 수도 없는 거니까 적용되지 않고, 그 때문에 정직과 감봉 처분에 적용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외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오면 휴, 직, 징 외워두세요. 외워두면 여기저기 써먹습니다. 휴, 직, 징. 네. 자, 시범용 기간 중 직권 면적이죠. 자, 이때는 근무 성적에 놔둔 불량 성적입니다.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킬 수도 있고 면직을 재청할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면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범용 면직 사유인데 이런 경우는 시범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 그 경우를 읽어주세요. 자, 읽어보면 쉽게 계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승진이죠. 자, 승진은 채용시험이든 승진시험이든 둘 다 그죠? 열심히 봐둬야죠. 자, 승진을 읽어두시고 그죠? 원칙은 바로 하위 계급에서 승진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에요. 네. 승진의 방법은 일단 경무관 이하 있죠. 이하 계급의 승진은 승진심사, 소위 이제 심사 승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정 이하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험과 심사 있죠. 심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 승진은 심사가 원칙입니다. 경무관 이하. 자, 계급도 잘 기억하세요. 그죠? 계급도. 자, 그리고 경무관 이하니까 경무관까지죠. 까지. 그 때문에 경무관이 취향감 될 때는 이제 심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하, 즉 총경이 경무관 될 때까지만 심사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총경 이하에 대해서는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명부를. 자, 그리고 전사 순직한 승진 후보자의 승진 간주예요. 자, 승진을 앞두고 전사 순직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많이 이에 대해서 도특하게 그죠? 우대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사망일 전날을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사망일 전날입니다. 사망일 전날. 그래서 더 빨리 그죠? 승진 간주를 하는 거예요. 간주해서 그 사람에게 그죠?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죠? 사망일 전날. 자, 근속이죠. 자, 근속은 이것은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감까지 그죠? 근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예외 이것은 그냥 기간 단축할 수 있는데 읽어두시고 기간은 암기해야 됩니다. 자, 4, 5, 6인데 이것은 6.6 이렇게 생각하세요. 6.6, 8. 이럴 때는 4, 5, 6,
8인데, 자, 7이 없죠, 그죠? 7이 없으니까 대신 6이 6.6이 되는 겁니다. 6.6. 그래서 4, 5, 6.6, 8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쉬운 내용인데, 시험장에서 한번 꼬이면 거죠. 이런 것도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직급 정원의 의제이죠, 그죠? 자, 이건 읽어둡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승진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않고, 간단히 봐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1항 보시고, 보통 승진심사위원회 있죠. 여기선 경찰청, 소속기관, 경찰서, 경찰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있죠. 이것은 경찰청에 두죠. 아까 위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에 여기는 57, 많이 나온 숫자이죠. 57. 자, 그리고 관할인데 총경 이상은 중앙, 경정 이하 있죠, 그죠? 이하 계급의 승진심사는 이것은 보통이에요, 보통. 그런데 해당 경찰관에 소속한 경찰기관입니다. 이게 소속이죠. 그래서 경찰서 소속이라면 경찰서에 있는 보통 승진위에서 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경찰서 소속인데 경감 이상이에요. 경감 이상 계급으로 승진합니다. 자, 이때는 비록 경찰서에 근무하지만 중요성이 있으니까 시도청에 있는 보통 승진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죠? 자, 이걸 기억한 다음에 예외를 정리합니다. 경감 이상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 승진 후보자 선발이죠. 선발은 5배수, 그죠? 자, 이건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를 등재합니다. 그래서 승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또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명부에 등재합니다. 그리고 승진은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릅니다. 명부. 자, 다음 뒤쪽 보죠. 자, 다음 특별유공자 특별승진이 있죠, 그죠? 자, 그것은 뭐 시험하고 크게 관련 없습니다. 없는데 참고로 그냥 봐두세요. 참고로. 그래서 1계급 특별승진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보니까 자, 국가공무원법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특히 뭐 2번 전사거나 순직 뭐이죠, 그죠? 그래서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이에요. 특히 다만 보면 경위가 있죠. 여기는 2계급 특별승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전사 순직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역시 특별히 욕심낼 사항은 아니라 보여지죠. 자, 뒤쪽 가죠. 자, 시험 실시 교환은 그냥 참고로 읽어두시고, 그죠? 보훈도 참고로 봅니다. 자, 다음 정청환적 금지 있죠. 경찰공무원 특히, 그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아주 강하게 요구됩니다. 그 때문에 정치한체 가입이나 정치활동 관여 있죠. 관여를 금지하는데 밑에 보면 금지하는 행위가 예시로 나오는데 길성 또는 가입이 있죠. 이건 한 번 정도만 봐두세요. 1번 정도. 특필은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죠? 뭐 두 문자 딸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봐두시면 충분히 시험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찰공무원의 의무 있죠. 허위보고, 즉 거짓보고 금지 의무와 또는 직무유기 금지, 또 지휘권 남용 금지 있죠. 자, 이것은 경찰공무원의 의무할 때 배우지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죠? 역시 뭐 암기할 사항은 필요 없고 최소한 3가지가 있다는 것,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봐두세요. 자, 제복 착용 의무, 제복을 착용해야 되죠. 하지만 무기휴대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죠.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일 때는 할 수 있다 뒤에, 의무일 때는 하여야 한다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복 착용 의무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죠. 그 때문에 특이합니다. 그래서 따로 하나 외워둡니다. 자, 그럼 경찰공무원의 복제는 행정안전부 용어 정합니다. 자, 위임을 할 때, 그죠?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의 위임이에요. 하지만 아주 사소하고 변동이 충분히 가능한, 변동이 많은 내용은 부령이 위임합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의 복제, 옷을 어떻게 입냐, 이것은 크게 중요성이 없죠. 그 때문에 부령이 위임해요. 자, 당연퇴직 있죠. 자, 여기는 다시 첫 번째 보세요. 첫째 줄. 필격사회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퇴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지만 두 가지는 다르다고 되죠. 여기는 필격사회보다, 그죠? 좀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블라블라. 다음 수배자하고 성폭력 있죠, 그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가 해당되면 임용결격 사유인데, 특히 이런 사유가 해당되어야만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뒤쪽 가겠습니다. 직권 면적인데,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는 사유를 다 암기해야 돼요. 그죠? 예. 자, 몇 가지 정리해보죠. 먼저, 직권 면적 시킬 수 있죠. 근데 직권 면적은 이것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입니다. 재량입니다. 직권 면적 하회한다? 틀립니다. 예. 자, 다음 사유 있죠. 그죠? 1, 2, 3, 4가 있습니다. 자, 1 보니까 국가공무법 몇 조 몇 조 나옵니다. 한 단계 그것을 풀어보면 밑에 1, 2, 3이에요. 먼저 폐직 또는 과온이죠. 예. 그래서 1. 직저와 정원의 개표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온이 되었을 때, 읽어두시고 외울 때는 그냥 폐직 또는 과온이 옵니다. 두 번째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소멸되었는데 직무에 복귀하지 않습니다.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무 미복귀 또는 불감당 외워두시고, 세 번째,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능력이나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능력이나 성적 향상 어려움, 이렇게 그죠? 붉은색을 봐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때 그죠? 직급 면제시킬 때 징계위의 동의를 받는 게 있고 받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유가 객관적이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징계위의 동의를 안 받아요. 하지만 사유가 주관적이라면 당사자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징계의 동의를 받습니다. 자, 먼저 폐직이나 과원, 아주 객관적이죠. 동의 필요 없습니다. 또 직무 미복귀 불감당, 이것도 객관적이니까 동의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세 번째, 능력이나 근무 성적 향상이 기대하기 어렵다. 자, 애매하죠, 그죠? 능력 기대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이고, 주관적이니까 동의를 받고 직권 면제합니다. 자, 2번 대시에 읽어두시고, 그죠? 자, 상세히 본다면, 첫째, 지능자 판단력 부족이죠. 지능자가 되었다. 직권 면적 때도 기분 안 좋겠죠? 근데 이 지능자도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동의 필요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책임감 기력 또는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한다. 이것도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동의 필요하죠. 그죠? 네. 자, 근데 사유는 외우지 말고, 그죠? 한 번만 잘 보시면 돼요. 기억날 것이고, 동의를 잘 이해해 두세요. 자, 세 번째는 성격이나 도덕적 결함인데, 이것도 자세히 나눠보면 두 개 있습니다.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 중독. 자, 어떤 것이 인격장애인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필요한 것이에요. 자, 알코올 중독도 그렇죠. 어느 정도가 알코올 중독인지, 그죠? 예, 막연합니다. 자, 다음 2번에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또는 도덕적 결함이죠. 자, 이것도 상당히 애매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동의를 요한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었다. 자,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주 확실하죠.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러면 굳이 여러분이 안 외워도, 그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 정도만 해도, 그죠? 충분히 시험에 대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휴직기간이죠. 휴직기간. 자, 물론 휴직기간, 이건 또 다른 법과 또 비교해야 되는데, 그죠? 일단 여기서 먼저 한번 정리하고 그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상경찰공무원 휴직기간이 있죠. 자, 이때는 5년 이내입니다. 5년. 자, 이것은 다시, 그죠?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5년. 자, 그리고 3년 연장할 수 있어요. 휴직할 때, 그죠? 자, 이런 상해 때문에 휴직할 때는 여기 나오죠. 앞에 질병 또는 부상입니다. 이렇게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휴직할 때는 기본 5년. 자, 같은 조 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자, 뭘까요? 이게 궁금하죠? 이것을 위해서는 국가공무법을 또 봐야 됩니다. 네, 다음에 우리가 국가공무법 할 거니까, 그죠? 그때 꼭 기억해 두세요. 5년 이내 3년 연장. 자, 5 플러스 3이죠. 자, 그러면 생사 또는 수재불명 경찰관의 휴직기간이죠. 자, 생사나 수재불명일 때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 자, 결론 보충인데, 자, 이땐 결론 보충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직 공무원은 결론 보충이, 그죠? 좀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약이 있지만, 경찰 공무원은
인력이 상당히 이제 타이트합니다. 빡빡해요. 현직에 계신 분들은 자기 조직을 생각해 보세요. 당장 거기서 몇 명 빠진다면 상당히 업무의 지장이 큽니다. 그 때문에 현금 보충이 좀 그죠? 국가직 공무보다는 좀 쉽습니다. 자, 다음 정년이죠. 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기본 연령 정년 60세, 계급 정년 4, 6, 11, 14인데 먼저 숫자를 암기하죠. 숫자. 뭐 숫자는 외우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화번호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46국에 1114번 이렇게 외워두면 그죠? 기억날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계급 정년은 경정부터 적용해요. 경정부터. 자, 경건까지는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합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 보면 그죠? 경찰 공무원이 특히 뭐 경관 출신도 그렇죠. 이 경관까지는 빨리 승진을 이제 자기가 하게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하는 거죠. 해놓고 경감에서 경정 올라갈 때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너무 빨리 갔다가 그죠?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경정부터는 계급 정년이 적용되고 그다음 치안감까지 적용돼요. 치안감. 치안감 위원 누굽니까? 치안 평감하고 정감이 있죠. 그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차피 정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죠. 그 때문에 치안감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강등식 계급 정년이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따로 해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죠? 중요한 지번이에요. 잘 받으시고, 자, 자치경찰 개념은 참고로 받으시고, 재임용 시, 자, 여기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임용 전에 그죠? 해당 계급으로서 근무한 연수를 합한다 그랬죠.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계급 정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하는 경우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첫째는 특수 부문에 적용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 수사, 정보, 외사, 안보, 자치경찰이죠. 자,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총경 및 경정입니다. 모든 경험이 아니고 총경 경정이에요. 이때는 4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 자, 비상사태 시에 연장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전시사변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다만 이때도 그죠? 뭐 교무관 이상을 어떻게 하는지, 총경 경정은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공부해 두세요. 다만 자, 연장하는 것이 두 개 있다는 것, 그리고 각각 언제 연장되는지, 몇 년 연장되는지는 공부해 두세요. 또한 이제 계급 정년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위에서 봤던 연령 정년이 있죠. 이것은 연장이 안 돼요. 연장이. 그래서 뭐 특단교육 연령 정년을 연장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당연 퇴직일이 있죠. 자, 1년에 퇴직은 2번 합니다. 6월 30일 또 12월 30일에 당연 퇴직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일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일부러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주 많죠. 시간이 많이 되는데 그죠? 거의 1시간 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고충심사위원회 있죠. 위원회. 또 위에 나왔죠.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는 너무 많아서 그죠? 병렬적으로 지금 보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씩 나올 때마다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하시고 그죠? 암기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때는 비교하면서 병렬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여기는 자, 밑에 공문 고충 처리 규정이 있죠. 규정 보니까 7에서 15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가 좀 특이합니다. 7명에서 15명이고, 자, 이때 민간위원 수는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돼야 됩니다.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자, 물론 위에 보시면 그죠? 설치를 어디 하는지 보세요. 보시면 경찰청, 시도 나오죠, 그죠? 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나오는데, 그래서 시도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두고 또 경찰청에 둡니다. 시도에. 예. 경찰서 이런 건 없어요. 없으니까 약간 특이하죠, 그죠? 특이하니까 봐주는 겁니다. 자, 처리기한은 접수하고 나서 30일 이내입니다. 30일. 또 날짜 또 나왔죠. 네, 숫자 암기할 것도 무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공무원 고충위를 거친 재심 청구와 재심. 두 번째는 경정 이상이에요. 경정 이상. 이것은 중앙고충위에서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그죠?
중앙고추위는 현재 소청위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계위원회. 자기 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뭐 중요한 게 엄청 많습니다. 자, 징계위원회에서는 먼저 이 지문들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정리 잘 된 분은 그죠? 이거 보시고, 정리가 좀 안 된 분은 여기는 도표를 먼저 보고 보세요. 도표. 자, 보니까 일단 총경 경정, 그 다음 경정 밑으로 나뉩니다. 나눠서. 자, 일단 경정 이상에서 그죠? 이상에서 청장 제청하고 상무장관 거치고 국무총리 거치고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먼저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경감 밑으로 볼 때는 그때 임용권자, 경찰청장 등 임용권자가 집행합니다. 자, 그래서 위임되어 있으면 그때는 임용권자인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면 소속기관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경정에서 기억하시고, 자, 다시 경징계인 감봉 견책 보세요. 여기는 교무관 이상만 경찰청장. 자, 밑에는 소속기관장입니다. 그래서 감봉 견책은 자 어디 교무관 이상은 청장, 총경 이하는 소속기관장이죠. 자, 근데 강등 정직입니다. 이것이 문제에 자주 옵니다. 이 강등 정직은 자 중징계인데도 그죠? 그래서 배제하는 징계는 아니죠. 파면 힘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무관 자 총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무관 이상은 대통령이, 총경 밑으로 할 때는 경찰청장이 해야 됩니다. 청장이. 자, 이렇게 도표 보시고 청장하는 것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먼저 경징계에서 교무관 이상, 자, 다음 강등 정직에서 총경 경정, 그리고 경감 이하에서 중징계,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거 보시고 위에 보죠. 먼저 32조 1항 봅니다. 보시면 교무관 이상이죠. 보니까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경찰국문 징계위 있죠. 자, 여기 다시 뒤에 한번 다시 나오고요. 보세요. 총경 이하, 총경 이하는 경찰국문 징계위원을 두는데 종류는 경찰국문 중앙과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중앙, 보통. 그리고 징계위 설치는 중앙 징계위는 경찰청에, 보통은 경찰청 시도 주기쪽.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감 이상의 경찰국무 장관기관에 설치합니다. 보통.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도표로 그리면 더 쉬워지는데 그죠?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도표가 아니고 지문입니다. 텍스트죠. 그 때문에 텍스트를 자꾸 보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쪽 파트를 너무 도표로 공부하면 그죠? 막상 지문을 보면 잘 생각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힘들어도 지문을 보셔야 돼요. 자, 징계 절차를 읽어두시고 중징계 절차 있죠. 파면, 해민, 강등 정직은 해당 공무원의 경찰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가되, 자,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겁니다. 교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아까 제일 위에 봤죠, 그죠? 이쪽 파트입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 다만 경찰청장이 제청합니다. 제청. 추천이 아닙니다. 징계하는 때 뭐 추천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그래서 임용권자하고 구분하세요. 임용권자. 임용권자는 추천인데 여기는 제청이에요. 그리고 총경 경정의 강등 정직. 자, 바로 이쪽 파트죠. 가운데 그죠? 여기는 청장이 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표를 잘 이해하고 그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행정소송이 피고죠. 자, 행정소송은 원래 그죠? 항상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피고가 됩니다. 하지만 청장 권한이 위임되어 있죠. 그래서 다만 위임을 했다면 위임받는 자를 피고한 것이에요. 자, 그 때문에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뒤쪽 가죠. 자, 다음 국가공무법과의 관계인데, 자, 여기 대해서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보시면 강임, 심사 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또 의사에 관한 신분 조치 있죠. 이것은 경찰 공무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공되지 않는데 후임자 보충 발령이 있죠. 자, 여기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물을 겁니다. 자, 눈여겨보시고 그죠. 자, 그 다음 벌칙과 벌칙 두 개 나오는데 자기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이것은 그죠. 일단 뭐 채용심에서는 무시하시고 그죠.
이 승진시험 준비하는 분 중에서 좀 여력이 있는 분만 정리하세요. 먼저 벌칙 보죠. 비상사태 또는 작전 수행인 경우 있죠. 경우에 직무유기, 지휘권 남용 금지, 직장학습 금지 위반이죠. 자, 여기서 아주 큰 잘못이죠. 경찰 공무원에게는 특히 직무유기했다. 이런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자, 그리고 거짓 보고 금지, 또 복종 의무 위반이죠. 이때는 7년 이상이에요. 아주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찰 공무원에게 특히 그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은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금지라든가 있죠. 인사에는 부정이 금지인데 이런 경우는 2년 200입니다. 200인데 이것이 종래에는 이것을 이제 신문 문제집에서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 그죠. 자, 역시 실제 시험이 나올지는 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 혹시 여력이 되면 보시고 이건 뭐 특별히 위할 방법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니까 본인이 그죠 선택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 공무원이 다 끝났죠.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네요. 하지만 양이 많고 그죠. 여기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자, 다른 하위 법령 또는 국가공무법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봤던 부분 있죠. 우리 공부한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